척추 건강, 관절 건강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매주 금요일 명의에게 바로바로 물어보십시오. 정형외과 의학 박사 양혁재 매드렉스 대표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오늘 그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서 오늘 주제 갖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입니까? 네, 아무래도 안전보건의 달을 맞이해서 산업 현장의 부상 이런 것들에 대한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산업 현장 부상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해 주실 텐데,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원장님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OBS 라디오, 굿모닝 OBS 불금 톡방 게시판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0 999번으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우리의 양혁재 원장님이 궁금증 바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원장님, 이 산업재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정형외과 부상 뭐 좀 특별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산업 현장에서 가장 정형외과 질환이 많은데요. 산업 현장에서는 주로 낙상이나 추락 또 아니면 문에 끼거나 충돌 사고로 인해서 쉽게 골절이나 관절 손상이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또 절단되거나 발목에 또 염좌가 생기거나 요때 압박 골절이나 어깨 탈구 등 정말 증상도 너무 다양하고요. 또 무거운 물체에 또 눌려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또 부상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뼈뿐만 아니라 이게 인대랑 신경, 혈관까지 동반 손상되면 아주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초기에 아주 빠른 대응이랑 또 전문적인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아니 그나마 이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대단히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그나마 손목이라든지 발목 정도는 괜찮은데 아니 작업 중에 넘어지거나 추락했을 때 척추 또 허리 부상 이런 거 발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우리 몸을 지지해주는 이 척추나 허리는 정말 중요한 뼈면서도 관절이면서도 아주 후유증이 큽니다. 그래서 특히나 발판 같은 데서 아니면 사다리에서 높은 데서 떨어지게 되면서 엉덩방아를 치면은 척추의 압박골절이나 또 다행히도 요추 염좌 같은 걸로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젊은 층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게 반사신경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근육 손상이나 타박상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중장년층의 이상에서는 골다공증이 좀 뼈가 약해지다 보니까 이게 척추가 자수한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상 후에 이 허리가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또 다리가 저리거나 마비 증상이 있다고 하면 즉시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예, 특히 좀 어르신분들 넘어지실 때 그냥 좀 참고 보지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원장님 이제 아무래도 이런 산업 현장에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손가락 골절 그리고 손목 부상 이것도 좀 빈번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기 대응 그거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손가락이나 손목은 우리가 가장 산업 현장에서 중요하게 일을 많이 할 때 이제 가장 잘 다치는 충격받기 쉬운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골절이 의심되면은 절대 움직이지 말고 초기에는 얼음찜질을 하고면서 고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움직임이 생겨서 또 추가로 더 악화되는 경우는 골절 범위가 더 커지거나 또 인대가 부분 손상에서 더 악화돼서 이제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는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나 CT, MRI 등 추가 검사를 꼭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이런 외상은 우리가 깁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끼는 거. 이런 거 하면은 거의 괜찮아집니까? 어떻습니까? 네, 부목이라고도 하고 이제 깁스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단순 골절이라면 이게 단순 골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뼈가 어긋나지 않고 금방 가거나 그랬을 때 단순 골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깁스로 그냥 고정하고 나서 보통 이제 4주 또 길면 한 6주까지 안정을 취하면 대부분 회복은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검사를 해서 관절면 2mm 이상 뼈가 어긋나 있거나 분쇄골절이라는 건 이제 약간 좀 으스러지듯이 여러 부위가 조각조각 나면서 고절이 되거나 아니면 관통상이나 인대 손상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뼈만 붙든다고 끝이 아니라 이게 또 뼈가 다쳤을 때는 그 주변의 인대랑 혈관 이런 것들도 같이 아주 심한 충격을 받은 거라서 그런 것들이 재활이랑 운동 치료를
죄송합니다. 반드시 병행을 해야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뭐 수술만 한다고 해서 다 낫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재활도 해야 되고 또 운동 치료도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 이 산업재해로 정말 심각한 사고인데 참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이 손이나 발이 절단되는 사고도 있잖아요. 근데 예, 네. 이런 경우 어떻게 좀 빨리 좀 긴급하게 빨리 우선은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절단 사고, 이게 손가락이 잘리거나 발이 절단되거나 발가락이 절단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음, 갑작스럽게 나타나면서 정말 당황할 수가 순식간에 있는데요. 일어나니까요. 그렇죠. 어, 이거는 예기치 않은 사고라서 예, 이 절단 사고 시 반드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음, 골든 타임의 확보입니다. 그래서 예, 절단된 부위는 최대한 깨끗한 꺼즈로 감싸서 비닐에 넣어가지고 어, 얼음에 담긴 용기에 밀봉해서 병원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예,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절대 음, 잘린 부분을 이제 물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을 넣지 말고 어, 거즈에 대해서 이제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얼음물에 넣어서 오시는 게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6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아, 접합 수술이 가능해야지 살릴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응급실로 이동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어, 현장 동료분이 이제 다친 분보다는 옆에서 그거를 목격하신 음. 현장 동료분의 침착한 초기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골든 타임을 확보해라. 그러니까 6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 거즈로 감싸고 비닐에 넣어서 얼음에 담긴 용기에 밀봉해서 병원에 가져가야 된다. 맞습니다. 네. 예. 이거 주변 분들이 이거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고가 일단 네. 없어야 되겠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요거 원장님, 요거 낙상 후에 뭐 특히 뭐 젊은 분들 많이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 부상이 좀 없어서 아이 뭐 괜찮겠지 뭐 요렇게 방치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음. 이게 이제 한 번 심한 충격을 받게 되면은, 예. 근데 그 다음날 그러니까 뭐 걸을만 하더라 그러면서 어. 그냥 또 병원을 안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맞아요. 별거 아닐 거라고 어. 생각하고. 근데 이게 낙상 직후에 이제 겉으로 봐서는 뭐 이 정도 붓기는 뭐 있을 수 있지 하면서 그냥 어. 지나시는데, 이 며칠 지나서 뒤늦게 통증이 점점점 더 악화돼가지고 아. 부종이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이나 뭐 척추, 발목의 미세골절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그냥 염좌랑 비슷하게 보여서 네. 방치하는 경우는 이 골절이 조금씩 더 어긋나서 이게 뭐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만성 통증이나 운동 제한까지 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넘어졌다면 그래도 가까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음.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군요. 너무 이제 본인을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아프면 네, 여튼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아보시라. 네, 맞습니다. 그 원장님, 요거 산업 현장에 가면 요것도 외상뿐만 아니라 이 만성적인 통증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이게 이제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이게 중량, 무거운 걸 들어올리는 작업을 어, 하시거나 아니면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일을 할 경우는 뭐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허리 디스크, 테니스 엘보 같은 이러한 만성 굴곡의 질환도 음. 산업재해 범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이런 질환은 단기 치료보다는 좀 작업 환경을 개선하면서 자세 교정이나 이제 일하기 전후로 해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근육 강화 운동 같은 걸 병행을 해야 이런 예.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 병원에서는 그러면 어떤 치료 절차를 받게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응급처치 같은 경우 이제 응급실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엑스레이나 뭐 CT, MRI를 통해서 손상의 정도를 일단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 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통증 이제 관리를 좀 받으면서 약물 치료도 하게 되고요. 작업 복귀 프로그램 등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산재로 등록하게 돼서 음, 치료비는 전액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고요. 예. 전문의 소견과 산재 보고서 작성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원장님 말씀 중에 지금 문자창에 지금 여러 지금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분만 저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요거 한번 볼까요? 9098번님이 문자 주신 거예요. 네네. 산재 후에 재활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이게 정말 이게 재활은요. 이게 이제 수술만 받거나 아니면 초기 치료 깁스나 이런 걸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치료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음, 보통은 우리가 뼈가 골절이 되면 뼈만 붙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뼈가 다 붙었더라도 재활을 제대로 못하면 관절이 강직되거나 아니면 아, 근육이 위축되거나 운동 범위가 제한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계별로
꼭 필요한 재활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손이나 발처럼 이 미세한 정밀한 동작을 요구되는 부위는 기능 회복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작업 복귀를 고려한 맞춤형 재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원장님, 그럼 끝으로 이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산업재해는 다치지 않는 예방이 가장 음. 최선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항상 하시겠지만 보호장구 착용과 안전교육을 준수하고 또 위험을 미리 예측해서 훈련을 받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상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삶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평소에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바로 점검 받고 또 사고 발생 시에는 빠른 진료랑 치료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아. 우리 산업보건 안전보건의 달을 맞아서 다시 한번 안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혁재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